에티오피아 고산지대 해발 3,000m 산골 마을에서 평생 염소만 키우던 19살 소녀가 있었어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씨앗 하나 심어본 적 없는 마마나 아빌레. 하루벌이로는 가족 넷이 겨우 한 끼를 때울 뿐이었죠.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바꾼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작은 기술 하나가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염소 우리를 부수고 배추밭을 만들겠다는 마마나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어머니조차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 그 마을에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소녀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녀를 통해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염소 소녀에서 마을의 영웅으로 한국의 기술이 바꾼 에티오피아 외딴 산골의 기적. 에티오피아 북부 고산지대 해발 3,000m가 넘는 산비탈에서 19살. 마마나 아빌레는 오늘도 염소들을 몰고 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와도 마마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12마리 염소가 온 가족의 생계니까요. 매. 염소들이 풀을 뜯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골을 채웁니다. 마마나는 나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염소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지켜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째 이 일이 마마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 테레사가 막내 동생 베르타네를 돌보고 있고 13살 둘째 헤브렛과 17살 셋째 게브레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어요. 마마나 자신도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산에서 염소를 돌보느라 학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해가 지면 마마나는 염소들을 집 앞 우리에 넣고 염소 젖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하루 벌이로 겨우 옥수수 가루 한 자루를 살 수 있을 뿐이에요. 저녁상에는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언니 배고파. 베르타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마마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신의 몫까지 동생들에게 나눠줘도 여전히 부족해요. 밤이면 마마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어머니 테레사는 늘 말씀하세요. 마마나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다. 내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도 다 이렇게 살았어. 하지만 마마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정말 그럴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마을 사람들은 마마나를 염소 소녀라고 불러요. 어려서부터 염소들과 함께 자란 마마나는 어떤 염소가 아픈지, 언제 새끼를 낳을지 금세 알아차려요. 하지만 그 재능이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마마나는 평소처럼 염소들을 몰고 마을 중심가를 지나가다가 낡은 의료소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해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긴 이름과 함께 농업기술 청년 교육생 모집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마마나는 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봐요. 케냐, 코피아, 센터, 3개월, 숙식, 무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와요. 농업이라니 마마나는 씨앗 하나 심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염소만 키웠는걸요. 그날 밤 마마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봐요. 어머니, 제가 농업을 배우러 케냐에 가고 싶어요. 테레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미쳤니? 내가 없으면 염소는 누가 돌봐?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고? 하지만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동생들이 계속 배고파해요. 마마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어요. 농사라니, 너는 흙도 모르는 아이야. 염소나 잘 키워라. 그 후 며칠 동안 마마나는 고민에 빠져요. 포스터를 보러 매일 의료소 앞을 지나가고 마을 이장님께 케냐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도 해요. 이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세요. 케냐는 여기서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하는 먼 나라야. 거기서 뭘 배운다고? 마마나는 결심했어요. 염소 2마리를 팔아서 케냐까지 가는 버스비를 마련하기로요. 어머니 몰래 장터에 나가 염소를 팔 때 마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이 염소들과 함께 자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언니가 다녀와서 우리 모두 배부르게 해줄게. 동생들에게 약속하며 마마나는 생전 처음으로 마을을 떠납니다. 버스 창문으로 보이는 고향 마을이 점점 작아져 가는 걸 보며 마마나는 다짐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어. 케냐 나이로비 외곽에 위치한 코피아 센터에 도착한 마마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봐요. 넓은 농장, 번쩍이는 온실, 물이 저절로 나오는 신기한 장치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민입니다. 한국인 농업 전문가가 환한 미소로 인사해요. 마마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요. 같은 교육생으로 온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청년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거나 농업 경험이 있어 보여요. 첫 수업 시간 박종민 박사는 칠판에 복잡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해요. 점적 관계 시스템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작물 생산성을 3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마마나에게는 외계어 같아요.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한국이 가난을 이겨낸 비결이에요. We can do it 이라는 정신으로 농촌을 변화시켰죠. 다른 교육생들은 열심히 메모하지만 마마나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려요. 글씨를 제대로 쓸 줄 모르거든요. 점심시간에 케냐 출신 교육생 존이 마마나에게 말해요. 너는 왜 여기 왔어? 농업 경험도 없으면서. 마마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여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마마나는 혼자 울어요. 내가 너무 무모했나? 정말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건가? 다음 날 실습 시간 마마나는 홈이 쓰는 법도 모른다는 게 들통나요. 다른 교육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해요. 염소만 키우던 애가 갑자기 농부가 되겠다고. 마마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때 박종민 박사가 마마나 곁에 와서 조용히 말해요. 괜찮아요. 한국도 60년 전에는 지금 에티오피아와 비슷했어요. 농업 기술도 없고 가난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사의 따뜻한 말에 마마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요. 교육 시작 2주가 지났지만 마마나는 여전히 따라가기 힘들어요. 토양 산도 측정, 비료 계산, 병충해 방제. 모든 게 어려워요. 밤마다 교과서를 붙들고 있지만 이해가 안 돼요. 더 힘든 건 다른 교육생들의 시선이에요. 마마나는 수업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해. 질문에도 대답을 못해. 마마나는 점점 위축돼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어느 날 밤 마마나는 짐을 쌀 준비를 해요. 이렇게 계속 있어봤자 창피만 당할 뿐이야. 그냥 집에 가자. 하지만 그때 고향에서 온 편지가 도착해요. 어머니가 동생 베르타네에게 받아 적게 한 편지예요.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가 없으니까 염소들도 슬퍼해요. 하지만 언니가 좋은 거 배워서 와줘요. 우리 모두 언니를 믿어요. 베르타네의 서툰 글씨를 보며 마마나는 다시 한번 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에요.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요. 다음 날 박종민 박사를 찾아가 마마나는 솔직하게 말해요. 박사님, 저는 글을 잘 못 읽어요. 농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하지만 정말 배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경험이 없다는 게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기존의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날부터 박사는 마마나를 위해 특별 수업을 해줘요. 저녁 시간에 둘이서 실습장에 나가서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줘요. 이 관이 점적 호스예요. 물이 조금씩 나와서 식물 뿌리에 직접 공급돼요. 마마나는 처음으로 이해의 기쁨을 느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마마나에게 변화가 생겨요. 박사님의 도움으로 기초를 다지고 나니 수업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해요. 특히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뛰어요. 한국의 농촌도 1960년대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변화를 만들어냈죠.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마나는 생각해요. 우리 마을도 변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새마을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마마나는 한국어는 모르지만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케냐 출신 존이 마마나에게 다가와요. 미안해, 마마나. 처음에 너를 무시해서. 존은 마마나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봐. 마마나와 존은 친구가 돼요. 존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고 마마나는 존에게 가축 돌보는 법을 알려줘요.
염소를 키우는 경험이 농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 생명을 돌보는 마음은 똑같거든. 우간다에서 온 나무케아도 마마나와 친해져요. 내 고향도 마마나 고향처럼 가난해요. 우리가 배운 걸로 고향을 바꿔봐요. 세 사람은 매일 저녁 함께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해요. 점적 관계 시설을 직접 만드는 실습 시간, 마마나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보여요. 손재주가 좋아서 호스 연결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내요. 박사님이 칭찬해주자 마마나의 얼굴이 환해져요. 이제 진짜 농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마나가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은 존이 웃어요. 넌 이미 농부야, 마마나. 마음으로는 이미 농부가 됐어.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마마나를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봐요. 염소 키우던 애가 농사를 배워왔다며? 그래서 뭘 할 건데? 마마나는 가슴속에 품은 꿈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아요. 집 뒤편에 작은 밭을 만들어서 배추를 키워볼 거예요. 어머니 테레사가 펄쩍 뛰어요. 염소 우리를 없앤다고? 미쳤구나. 하지만 마마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염소 5마리를 팔아서 자재를 사고 우리가 있던 자리를 밭으로 만들기로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저 애가 뭔 짓을 하는 거야? 염소 우리를 부수고 있네. 마마나는 삽으로 땅을 파고 케냐에서 배운 대로 점적 호스를 설치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첫 번째 문제는 물이에요. 마을에는 제대로 된 상수도가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해요. 점적 시설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토양이에요. 케냐에서 배운 건 비옥한 땅에서였는데 집 뒤편 땅은 척박해요. 그래도 마마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배추 씨앗을 뿌리고 매일 정성껏 돌봐요.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새싹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간신히 나온 새싹들도 시들시들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져요. 봐라, 저 애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는지. 염소라도 키웠으면 우유라도 팔 텐데. 심지어 동생들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언니 정말 농사가 될까? 한 달 후 마마나의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요. 배추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부분 썩어버려요. 점적 시설도 고장나고 투자한 돈은 모두 날려버려요. 마마나는 밤마다 울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정말 난 농사에 재능이 없는 건가? 그때 박종민 박사에게서 편지가 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한국도 처음엔 다 실패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마나는 실패에서 배워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을 모으는 통을 만들고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염소똥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요. 마을의 고철과 플라스틱 통을 주워다가 점적 시설을 다시 만들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해요. 작은 면적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관리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을 돌보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2주가 지나자 작은 새싹들이 올라와요. 마마나의 가슴이 뛰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3주, 4주가 지나면서 새싹들이 조금씩 자라요. 비록 케냐에서 본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마마나는 깜짝 놀라요. 배추들이 하룻밤 사이에 크게 자란 거예요. 연두빛 잎사귀들이 싱그럽게 햇빛을 받으며 춤을 춰요. 마마나는 동생들을 불러요. 와서 봐. 정말 자랐어. 베르타네가 뛰어와서 배추를 만져봐요. 언니, 이게 정말 배추야? 너무 예뻐. 해브렛과 게브레도 신기해해요. 언니가 정말 해냈구나. 마마나는 동생들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려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경하러 와요. 저게 정말 배추네. 염소 우리 있던 자리에서 채소가 자라다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보여요. 첫 수확의 날 마마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뽑아요. 케냐에서 본 것보다는 작지만 분명히 배추예요. 어머니 테레사가 배추를 맛보고 깜짝 놀라요. 이게 정말 우리 뒤뜰에서 자란 거야? 맛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직접 기른 배추로 만든 국이 올라와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배추국을 먹으며 행복해해요. 언니가 키운 배추 맛있어.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마마나의 성공 소식이 마을에 퍼져요.
처음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궁금해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보여요. 마마나는 기꺼이 자신이 배운 걸 나눠줘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마을 여성 5명이 마마나와 함께 배추 자매회를 만들어요.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지어요. 6개월 후 마을 곳곳에 작은 배추밭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어머니 테레사도 이제는 열심히 배추를 키워요. 내 딸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테레사는 이웃들에게 자랑해요. 마을의 변화는 놀라워요. 배추를 팔아서 얻은 수입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아이들이 더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됐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마마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작은 교육관을 지어줘요. 마마나는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박종민 박사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마나는 자랑스럽게 배추밭을 보여줘요. 박사님, 제가 해냈어요.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해요. 이제 당신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처럼 이 마을도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마마나 주변에 모여들어요. 선생님, 우리도 농사 배울 수 있어요? 마마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해요. 물론이에요. 여러분도 염소 몰던 저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마마나는 배추밭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5년 전만 해도 염소를 몰던 소녀가 이제는 마을의 희망이 됐어요. 한국의 작은 씨앗이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피어난 기적이에요. 마마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마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 소녀의 꿈이 있어요. 염소 소녀에서 마을의 영웅이 된 마마나 아빌레,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 더 가슴 따뜻한 사연을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